입을 빼죽거리더군요. 처음부터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었는데 시아버지의 불같은 성정을 알기에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시누이가 제게 이러든 말든 남편만 깨어나기를 속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나 제 기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남편의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병상에 누워있으니 애가 타며 하늘이 노래질 지경이었지요.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하나같이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어 애들한테도 어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사이 친정 부모님이 소식을 듣고 오셨더라고요. 제 몰골이 말이 아니라 친정 부모님이 제 손을 이끌고 할 말이 있다며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더군요. 보아하니 박서방 깨어날 것 같지는 않아 보여. 네 몰골이 어떤지 거울 좀 봐봐. 그러지 말고 이참에 애들 네 시댁에 다 맡기고 너는 네 살 길 찾아가는 게 안 좋겠냐? 언제 깨어날지 기약도 없이 기다리다간 네 청춘 다 가고 없어 이거사. 우리 말 듣거라. 친정 부모님은 제가 걱정되어 이런 말을 했지만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결혼하며 시댁 덕택에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살면서 어찌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지, 제 부모였지만 어쩌면 이토록 이기적일 수 있는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제 앞에서 맘 아픈 얘기를 하지 못하게 친정 부모님에게 말했지요. 아버지, 나 이 사람 덕택에 우리 집에서조차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인 걸 깨달았고, 거기다 우리 시아버지는 시누이들이나 이 사람보다도 나를 더 아껴주셔요. 그러니 두 번 다시 나한테 앞으로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저의 말에 친정 부모님은 무척이나 기분이 상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선을 긋지 않으면 저를 들들 볶을 것 같았지요. 제가 속상한 마음을 토로한다고 근처에 누가 오는지 몰랐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저한테 그만하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더군요. 뒤를 돌아보니 시아버지께서 저를 주기 위해 양손 가득 들고 있는 봉투가 보였습니다. 어디까지 우리 얘기를 들었는지 알 수 없었으나 그런 시아버지에게 괜스레 미안했지요. 그러나 퉁퉁 부은 제 눈을 시아버지가 보시고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저는 깨어나지 않는 남편을 간호하며 울다 쓰러지기를 반복하고 몇 개월을 그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이대로 간다면 제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더군요. 저는 날마다 보이지 않는 신께 빌고 또 빌었더랬죠. 저의 간절함이 통했는지 어느 날 지친 제가 남편 곁에 머리를 묶고 있으니 기척이 느껴져서 얼굴을 들어보니 남편이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고 얼마나 기쁘든지 남편이 아프다는 사실마저 잊은 채 깨어나줘서 고맙다는 말을 연거푸하며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긴 잠에서 깨어난 남편은 많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맞닥뜨린 현실은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과 손이 많이 가야 할 아이들을 돌보고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습니다.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찮으니 모든 걸 지원해 주시겠다며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우리 애들과 남편을 위해서라도 그러는 편이 나을 거라고 여겨져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부모님 덕분에 저 혼자 짊어져야 할 짐들이 줄어든 것 같았지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간호와 아이들 돌보는데 전력을 다할 수 있었답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것을 당연히 아는데 이런 모습마저도 시아버지는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고생한다며 시어머니 몰래 용돈을 쥐어주더군요. 애미야, 고생이 많다. 이건 네 자신을 위해서만 쓰거라. 네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할 때 이걸 써. 아무도 주지 말고 맘 같아서는 네가 원하는 것을 전부 다 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이것밖에 없어서 참 미안하구나. 저는 시아버지의 세심함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제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헤아려 챙겨주시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앙금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께서 저한테 잘해줄수록 저를 대하는 태도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너는 애가 어째 몇 번을 같은 걸 가르쳐줘도 틀리냐?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저는 시어머니가 이러시니 주눅이 들고 알고 있던 것도 틀리며 실수 연발이었습니다. 남편을 돌보고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든데 가면 갈수록 시어머니가 저를 몰아세우니 견디기가 힘들더군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제게 이러는 것을 외출하고 돌아오시던 시아버지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지요. 당신 애미한테 뭐 하는 짓이야? 뭐가 그리 뒤틀려서 애미를 쥐잡듯 하고 있어? 누워있는 아들 돌보는 애미가 불쌍하지도 않아? 당신이 그렇게 옹졸한 사람인 줄 몰랐네. 앞으로 계속 이러면 나나 애미 볼 생각하지 말어. 말 잘했어요. 평생 밥해 먹인 나한테는 냉랭하게 대하더니 어찌 며느리 앞에서는 봄눈 녹듯하고 그래요? 몰래 용돈까지 챙겨주는 거 모를 줄 알아요? 내가 생활비 부족하다고 하면 10원 한 장까지 따지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 애들이나 나한테 다정하게 대한 적 있어요? 말해봐요. 혹시 며느리가 숨겨놓은 딸 아니에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호통을 치시다 작정하고 시어머니가 반박하시며 말도 안 되는 억지까지 들고 일어서니 더 목소리가 높아지셨지만 오죽했으면 아내가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싶어 한숨 쉬며 멋쩍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던 저를 보시고 시어머니에게 마저 호통을 치셨죠.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내가 섭섭하게 한 건 당신한테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돼도 안 되는 걸로 한 번만 더 내 귀한 며느리를 잡기만 해봐. 그때는 당신 이 집 구석 발도 못 붙이게 할 테니. 며느리도 자식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며느리도 우리 아들과 결혼했으면 우리 새끼 아니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서는 안방으로 쑥 들어가 서럽게 통곡하더니 좀 이따 큰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마치 어디로 가실 작정인 듯 씩씩대시더라고요.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당신 뜻대로 해줄 테니 절 찾지 마세요. 당신이 아끼는 며느리 끼고 살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시구랴. 난 쟤 싫으니까. 흥! 그리고서는 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뒤쫓아갔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가고 없더군요. 저는 저로 인해 두 분이 다툰 것 같아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누워있던 남편도 이처럼 소란이 크게 일었으니 다 들은 듯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제가 그런 대접을 받는 걸 몰랐는지 저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에 제가 애처로워 보여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이 저와 시아버지에게 말하더군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가 누워있던 제 대신 제 아내를 챙기셨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 나 때문에 여러모로 고생이 많아서 미안해. 남편은 꾹 참고 있던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남편의 이런 모습에 시아버지도 뒤돌아서서 눈가를 몰래 훔치셨지요. 그리고서는 저한테 얘기하시더군요.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살림하랴, 아픈 애비 돌보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네 시애미한테 그런 수모까지 당하며 살림 안 살아도 되니까 애비랑 애들은 우리한테 맡기고 내가 가게 얻어줄 테니 네가 배운 기술 썩히지 말고 한번 해보거라. 저는 시아버지의 갑작스런 제안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까지 얻어주며 저를 고달픈 시집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았지요. 저는 아픈 남편을 바라보니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를 응원해주며 말하더군요. 정말 잘됐다 여보.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가게 한번 해봐. 나나 우리 애들한테만 매달려 있지 말고 당신 재능을 꽃피우길 바래. 혹시 알아? 당신이 우리를 벼락부자로 만들어줄지?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남편은 진정으로 제가 미용실을 하는 걸 원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더군요. 저는 마음이 그리 편치 않았지만 남편의 극성 팬 같은 성화에 못 이겨 시아버지께서 얻어준 미용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집을 나가 시누이들의 집을 전전하던 시어머니가 시누이들과 함께 들이닥쳤지요. 그리고는 시아버지와 저를 향해 악을 쓰며 난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우리들한테 따뜻하게 말한 적 없고 용돈 한 번 준 적 없으면서 며느리는 어쩜 금이야 오기야 떠받들고 그러세요? 그리고 가게까지 얻어주며 며느리 환심을 사려고 하시냐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지 남편 누워놓고 밖으로 돌려고 가게 하려는 거 내가 그 속셈 모를 줄 알아? 저러다 큰일 치지 큰일 쳐. 나중에 며느리한테 뒤통수 맞을 수도 있다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온갖 험한 말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저는 사실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시아버지에게 섭섭한 것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었기에 그냥 그저 그렇게 제 운명이려니 하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봐도 시댁 남자들은 모두 다 제 편만 들고 있으니 질투가 날만도 했을 법했네요. 저는 오히려 그들 심정을 알았기에 달래며 어머니나 형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욕심부리지 않겠다고 하니 시아버지는 그것조차 막으시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너희들은 뭔 욕심이 많아서 그러냐? 하나뿐인 내 아들이 네 동생이 장가를 못 가고 있어도 관심조차 없었던 데다 사고 나서 온종일 누워있어도 신경이 안 쓰이고 마음조차 안 아파? 집에 세 사람 들어와 잘 지내는 게 그리 배 아픈 게야? 그리고 그 비싼 옷과 가방들은 죄다 누가 사준 게냐? 너희들이 양심이 있다면 이런 소리를 못하지. 그러니 내가 어찌 너희들한테 마음이 가겠어? 못나고 한심한 것들 같으니. 시아버지는 탄식을 내뱉으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을 꾸짖었지요. 아마 저는 시아버지의 애정어린 그 편애가 예전부터 몸이 안 좋아 장가 못 갔던 아들을 구해준 제가 은인같이 여겼기 때문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때는 시아버지 호통이 또 이어져서야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수그러졌습니다. 이렇게 슬며시 집으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어쨌거나 집에 살림을 보태고 돈을 번다고 하니 그전처럼만큼 저를 다그치지 않더군요. 저는 본격적으로 미용실을 개업하게 되었고 특별한 홍보 없이도 제 미용실을 한 번씩 다녀간 사람들은 제 단골이 되고는 했습니다. 동네에 입소문이 나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니 그제서야 시누이와 시어머니도 궁금한 듯 슬쩍 제 미용실을 찾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이 올 때면 더 성심성의껏 제 재능을 선보여드렸고 제 솜씨에 놀라신 듯 비싼 미용실만 찾아다니는 것도 조금씩 발길을 끊으시고 공짜인 제 미용실에 와서 기분 내키는 대로 머리 모양을 바꿨습니다. 이것만큼은 시아버지도 말리시거나 눈치를 주시지 않고 누리게끔 하시더라고요. 대신 미용 비용은 몰래 제게 주셨는데 그것만큼은 사양하고 싶어 거절했답니다. 저는 매일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환하게 반겨주는 남편의 미소를 보니 없던 기운이 솟는 듯 했지요.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랑 지내서인지 정서상 안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 남편의 병간호는 틈틈이 저랑 시부모님이 했지만 상주하다시피 하는 간병인이 있어 그다지 힘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도 미용사로서 자리를 굳히고 우리 애들이 대학에 다 들어갔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침에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일어나 보니 남편이 그날따라 웃으며 눈을 감고 있기에 무슨 나랑 달리 좋은 꿈을 꾸고 있나 보다 하고 마음을 놓았건만 그것이 남편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제 희망이고 안식처였던 남편은 그렇게 잠자는 듯이 평온하게 좋은 꿈을 꾸듯 하늘나라로 가버렸지요. 전날까지도 저와 정겹게 대화를 나누며 남편의 따스한 온기를 느꼈었는데 말입니다. 제게 있어 남편의 빈자리는 하늘이 무너진 듯 땅이 꺼진 듯 그 슬픔을 헤쳐나오기 힘들었어요. 그냥 그대로 있기만 해도 좋은데 왜 저를 두고 먼저 갔는지 야속했습니다. 그런 생각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그나마 저에게 우리 애들과 일이 있어 어느 정도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남편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욕실에서 넘어지시고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워낙 연세도 있으셔서 더 건강이 염려되었던 찰나였는데 그토록 정정하던 분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시는 것을 보니 세상 사는 것이 참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누이들과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으니 제가 일이 없을 때는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자처하기도 했어요. 처음에 시어머니는 제가 병간호 해주는 것도 못마땅해 하며 제 좋은 맘을 곡해하며 해석하고 나쁘게 받아들였지만 이내 그러거나 말거나 꾸준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간호해드리니 조금씩 마음을 푸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어느새 저를 먼저 찾으시고 제게 간호받는 것을 더 좋아하시게 되었지요. 참 미운 정도 정이라고 긴 세월 한 집안에서 같이 살다 보니 남아있던 앙금도 풀리고 서로를 애틋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진심은 진심으로 통하는 법인지 시어머니는 제가 이부자리를 갈아주는 손을 붙잡으며 조심스럽게 후회하시듯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말이다. 지난날 너한테 모질게 군 거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는 네가 젊고 어려 누워있는 우리 성준이 두고 떠날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너를 힘들게 했단다. 지금 생각하면 착한 너한테 왜 그랬는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한다. 아직 네 나이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애를 두고 새 출발하거라. 우리 성준이 그리 되고 네가 얼마나 고생했어. 그런데도 나까지 돌보고 이러니. 시어머니는 예전 저에게 못되게 군 걸 미안하다고 하시며 사과하셨어요. 저는 이상하게 그 사과 한마디에 못내 서운했던 감정이 스르륵 다 풀어지더라고요. 다 지난 일이라며 웃으며 넘겼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을 했으나 그 말이 내심 도리어 좀 그렇더라고요. 싫어요 어머니. 여기가 제 집인데 어머니 아버지 두고 저더러 자꾸 어디 가라고 하시는지. 어머니는 제가 돌봐주는 걸 더 좋아하시잖아요. 저 떠나면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안 그래도 미용실 다른 사람한테 잠시 맡겨놓았으니까 저도 어머님 돌보며 좀 쉬고 싶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거절하고 제가 직접 병간호해드리며 더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저를 의지하며 제 진심을 알아주셨고 시누이들도 제가 시어머니께 하는 것을 보고 앞다퉈 저와 애들을 챙겨주었답니다. 하지만 제 간호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짱짱하셨던 분이 연세가 있고 누워만 지내시니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제가 돌보는 정성도 무색하게 합병증이 와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가더군요. 저와의 앙금도 다 털어내고 고부간에 잘 지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막을 예견하셨는지 제 손을 잡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제발 꼭 약속해 주거라. 네가 약속해주지 않으면 내가 눈을 못 감을 것 같아서 그래. 더 이상 나 미안하게 하지 말고 네가 나한테나 먼저 간 우리 성준이한테도 할 만큼 했으니까 내가 저 세상 가면 우리 영감이나 애들 걱정은 하지 말고 제발 네 갈 길 가길 바란다. 성준이도 분명 이해할 거다 아가. 시어머니는 제게 마지막 유언처럼 이 말씀을 남기시고 시름시름 앓더니 그 길로 먼저 간 우리 남편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신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게 아프더군요. 이런 저에게 시아버지와 시누이들은 제게 할 만큼 했으니 자책하지 말라며 달래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했던 남편과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 애틋했던 시어머니를 먼저 보냈네요. 시어머니와의 약속은 아직 지키질 못했어요. 지금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 애들도 제 갈 길 다 가고 아흔을 바라보시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가게에 오셔서 허리 굽은 채로도 청소며 뒷정리까지 다 해주셔요. 심지어 저보다도 김치를 맛깔나게 담그시는데 제가 좋아하는 물김치며 갓김치를 떨어지지 않게 담아 놓으십니다. 시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신다면 호랑이 같은 시아버지가 이러시니 깜짝 놀랄 일이시지요. 아마 하늘나라에서도 질투를 잔뜩 하실지도 모르시고요. 사랑하는 남편은 저를 위해 그런 시어머니를 말릴 게 눈에 훤합니다. 그리운 내 식구들이 너무 보고 싶네요. 시누이들이 가끔 찾아와 시아버지를 모시고 가려고 해도 연세 때문인지 환경이 바뀌는 걸 극도로 싫어하세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만큼 남은 생 제가 보살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행운과 복을 누리고 살았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